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황당한. 쿠데타를 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기록이 대략 7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법관들이 기록 보는데 숙달된 그 프로페셔널이라고는 합니다만 7만 페이지 사건을 그 회부된 날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마지막 심리가 회부되고 하루 건너뛰어서 3일째 되는 날인데 7만 페이지를 3일 동안 어떻게 다 봐? 이거는 대법원이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그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대법원의 상고가 올라오기 전 또는 올라온 직후부터 기록을 열람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자기가 이 담당 대법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들을 형성해 나갔다. 저는 이건 중대한 이 사법권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 이렇게 빛의 속도로 드라이브 건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어떤 강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해요. 4월 22일 날 비로소 소부에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배당된 소부만이 이 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날 바로 전압에 회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심리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날 심리하고 더 이상 심리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다 검토해서 의견을 형성해서 결론에 도출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미 자기 사건도 아닌 기록과 사건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형성해 들어간 거 아니냐. 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돌려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시간 진행이 있었고 이제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파기환송을 오늘 지금 선고했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대선 전에 지금 항소심 결론을 내라고 독촉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그 안에 뭔가를 저지르고 설사 그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형사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계속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명주를 쥐겠다 손에 네. 뭐 이런 점까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감행했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지금 황당한. 이거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식의 무모한 판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아니 역시 쉬운 대선은 없어요. 사실 오늘 이런 대법원에서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아주 뭐랄까 그렇죠. 누가 봐도 쉬운 대선이잖아요.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역시 쉽게 가는 대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여기서 그 제가 좀 반농담조의 말씀을 드리면 불행 중 다행이죠. 파기자판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주문 읽는 순간에 이거 아니 이게 쭉 뭐 무슨 취지인지 뭐 쭉 들었는데 야 이러다 진짜 파기자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법리를 무시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저것도 자판도 할 정도면 놈이네. 그냥 맞아요. 저 정도면 네. 파기자판하고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뭐 1심형과 같은 형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선고해 버리면 일단 법률적으로 이게 방법이 끝나버리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문 읽기 전에는 야 이런 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네. 저러다 진짜 파기 재판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파기 환송을 해서 그 너무 이렇게 침울해하는 것도 저는 아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아니, 할 뭐 수 제가- 있는 최대한의 나쁜 짓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정치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진짜 공교롭게도 아까 조희대 대법관의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 네. 좌우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아 있었죠. 예, 예, 예. 그 두 분이 반대 의견 쓴 사람이야. 그 두 분이 남자가 이웅구 대법관, 여자가 오경미 대법관이에요. 거기까지가 그게 이제 대법관을 가운데로 해서 오른쪽 자리에 앉은 사람, 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 이렇게 서열이거든요. 거기까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 오석준부터 나머지가 김명수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그다음에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네. 조희대도 당연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상고 기각 의견을 얘기했고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파기환송에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진짜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제 너무 당혹스러워서 제가 좀 냉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고 좀 정리를 해서 냉정을 좀 차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하기는 이렇게 빨리 선고기를 잡고 사실상 심리 한 차례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을 했지만은 사실 하나는 이제 노태학 깊이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요. 오후에 잠깐 한 거고 예. 한 차례 한 건데 예. 9일 만에 속전속결하길래 다들 별 걱정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4일 날 두 번째 길이 잡혔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따지면 5일 정도 한 4일 만에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29일 날 발표를 결정을 하고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예. 실제로 대법원이 고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흘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형사 재판이 나흘 만에 끝난 전례는 예. 모르겠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서 했던 그런 속전속결 판결 말고는 예.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어제 나왔던 방송에서도 어제 요약한에서도 노영희 변호사나 아니면 장 변호사님도 이거 뒤바뀔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보수나 진보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방송 보신 분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언론에서조차도 99.99라고 했던 이유가 예. 복잡한 법리를 따지지 않은 게 아니고 예. 이건 역시 법적 안정성인데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했던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례 이게 뭐에 따르자면 여기서 뭔가를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건 뒤바뀔 리가 없다라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리지 않고 극우로 분리되는 그런 변호사들마저도 안 됐구나라고 무죄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를 대법원이 오늘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는 여태까지 헌재 그러니까 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예. 헌재가 위상이 높아지니 이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니까 예. 당연히 상고 기각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무죄를 오늘 선고할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게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 무슨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이거는 보는 선거 겁니까?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후 3시에 예. 뭐 유튜브를 통해서건 TV를 통해서건 접속을 해서 봤을 거고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도 아니고 TV 생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우스갯소리를 삼아서 아이고 저 문영배 재판관 저렇게 권한대행으로서 TV 많이 나오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대법원이 부러웠나 보다라는 얘기를 반은 농담 예, 예. 삼아서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TV 생중계까지 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3일이니까 오늘 5월 1일이고 정확히 선거까지 사실 이 사전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전 투표를 생각해 보면 한 달도 안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대선판에 폭탄을 던진 거죠. 예. 이거는 명백히 뭐 공교롭게도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시죠. 4시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기자회견도 겹쳐져 있거든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한덕수 대행이 이걸 알았다고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뭔가 대선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제 민주당이 선대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예. 오늘 그 뉴스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찬물로 치면은 찬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냥 뿌려야 돼서 흙탕 뭐 하얗게 지금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죠. 물론 저는 뭐 이게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데 크게 예.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는데 예. 그걸 떠나서 대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보수권, 진보권, 극우권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99.9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법리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예. 그동안의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해온 적이 없다. 예. 단 4일 만에 게다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고 한다라면 그동안 법원이 대법원 판례로 2020년에 잡혔던 것이 예.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공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넓게 보겠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 판례에 따라서 최근까지도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판례를 뒤집는 판례를 선고를 하면서 네. 4일 만에 한다는 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후 5시에 긴급 의총을 연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입장이 나왔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오늘 그럼 전원 대법관 12명이 이걸 합의해서 선고를 한 거잖아요. 다수결로 한 겁니다. 10대 2가 반대 의견은 2명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충 의견 정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생중계로 저도 봤는데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예측은 지금 네. 무죄를 이제 확정하는 거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 기각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더 이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은 네. 이 좀 정치적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판사 복불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떤 판사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거는 물론 판사 개개인이 다 자기가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게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심에서 이미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거는 벌금형 정도였다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네.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이거를 징역형을 때려버리면 집행유예 붙은 징역형을 때려버리면서 야 이거는 뭔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2심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정도 그래도 잘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또 무죄가 나오고 완벽히 무죄를 완벽히 또 선고했고. 무죄가 나오고 네. 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너무 오락가락하는 이 신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 오늘 대법원이 했던 방식은 조금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거는 대법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 법정 같았어요. 일반 법정 같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뭐 이 형량만 내리지가 않았지 이게 법률심이면은 법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요런 게 그러니까, 중심이 돼야 네.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파고들면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큰 취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짓말로 봐야 된다. 이게 눈높이를 이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좀 잠깐 동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네. 거는 좀 신변이 잘 얘기하겠지만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는데 두 번 한 게 뭐 집중 심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우선 뭐 짚을 게 좀 많기는 한데 하나씩 좀 저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법원이 그 마지막 최종 판단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파기환송을 해서 또 고법에 돌려보냈다가 오기도 하지만은 일단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판단인데 우리가 보통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률심이 뭐냐면은 원심 있지 않습니까? 고법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법률적 쟁점이 있어요. 그렇지.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의 대법원이 했던 판례 이런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전원합의체니까 그 판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쟁점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보통 그 판결문을 쓰는데 이번 판결문은 너무 이상한 게 진짜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1심 판결문 다시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대법원이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성하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졸속 심리의 결과가 그대로 지금 결정 판결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의 불충분성.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지금 1심 판결문처럼 다시 판결문을 또 쓰다 보니까 엄청난 이거는 혼란을 지금 가져온 대법원 스스로가 네. 전 권위를 지금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딱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대법원은 그겁니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하고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고등법원은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살라미식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다 했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살라미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유죄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수준의 전체 취지가 이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고등법원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공소장이 너무 엉성하니까 그냥 전체 맥락이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니까 고등법원이 그 공소장 다시 써오라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등법원이 그걸 다 살라미식으로 깨가지고 무죄라고 했는데 다시 대법원은 아니 전체로 또 묶어가지고 그냥 유죄야. 그냥 유죄야 수준으로 지금 판결문을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 판결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없어요. 거잖아요. 없고 오히려 이거는 사실심을 더 건드려버리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법률적 네. 쟁점 지금 대법원 보고 가서 뭐가 법률적 쟁점이에요라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본인들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좀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너무 엉성한 지금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판결에 대한 의의도 이렇게 끝에다가 보도자료에 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의의가 없어. 의의라고 써놓고 절차와 실체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냥 대법원 마음이야라고 아니. 지금 써 있는 거예요.